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교재 113조 비과세에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비과세는 매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매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작년에 개별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개별 문제로 출제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올해는 비과세는 그냥 흐름만, 요건만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3조 비과세. 일단 의미해 봅시다. 취득세 비과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그래서 첫째,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 두 번째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일단 보시고요. 그럼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첫째, 국가 등이 할 때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 두 번째,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을 취득하는 간접 취득에 대한 비과세 두 가지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1번 국가 등에 대한 직접 취득 보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자, 이 세 개 나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과세권자. 그래서 과세권자. 그 다음에 뭐 있죠, 여러분? 외국정부. 그 다음에 주한국채.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세 가지. 이런 국가 등과 과세권자와 외국정부 또는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취득세 과세 물권을 취득하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다만 여기서는 딱 하나만 주의하면 돼. 여러분? 외국정부. 무슨 주의? 여러분? 상호주의. 그래서 서로 비과세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2번 갑시다. 요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는 누구한테? 과세권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거죠.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이러한 민간 투자 사업자, 민간 사업자의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넘겨서 다만 거기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에 해당하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비과세 조건은 뭐였죠?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이 조건이었죠. 근데 양가로 1번은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결론 귀속 또는 기부 체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변경됐다. 결론 양가로 1번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은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했어요, 얘는. 양가로 1번은 안 한 거고, 양가로 1번은 했어. 근데 했는데, 양가로 1번은 그 귀속 또는 기부 체납 대가로 뭐를 받았다? 반대 무상급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의 무상급부를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형식적 취득이죠. 실질 과세 원칙에 반하는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 형식적 취득의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신탁이죠, 신탁. 이제 민법 등을 통해서 신탁에 대한 법률적 관점은 잘 배우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냥 우리 신탁은 믿고 맡긴 거죠. 그죠? 믿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형식상 이전이죠. 다만 이때에 거기 양가로 1, 2, 3 요게 시험에 나왔었죠. 그럼 이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경되는 신탁 재산일 때 누구 간에 왔다 갔다 비과세라서 여러분? 탁자 간. 즉 신탁 계약 당사자인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그래서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하면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면 비과세죠. 요거 작년에 그대로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이렇게 신탁 계약 당사자인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뭐다, 여러분? 비과세. 근데 단서 보세요, 단서. 다만. 자, 여기 볼까요? 신탁 계약 당사자 누구? 위탁자. 그래서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자부터 누구한테 넘어가죠? 수탁자. 또 해지가 되면 수탁자부터 누구한테 넘어가죠? 위탁자. 또 수탁자 경질되면 수탁자부터 누구한테 넘어가죠? 신수탁자. 그래서 이렇게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면 뭐다, 여러분? 비과세. 그런데 이때에 이 수탁자가 주택법상 주택조합이거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거나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조합가 누구 간에
조합원 간에. 그래서 바로 위탁자는 뭐가 되고 조합원이 위탁자가 되고 수탁자는 뭐가 될 때 주택조합 등이 될 때 이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또는 이러한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뭐 비조합원용 토지에서는 신탁이라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하는 거죠. 다만 이러한 조합 등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러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뭐는 비조합원용은 이때는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럼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그는 비조합원용은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 정리되셨죠? 저 자식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죠? 그럼 그 자식이 나쁜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역시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밑줄 환매권 행사. 이 환매권도 또 민법에서 다 배우셨죠. 이제 뭐 민계공 결정이 올라왔죠. 맨날 민계공 공부했잖아. 뭐 정점을 향해서 이제 치닫고 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환매권 행사 다 아시다시피 이제 환매권 행사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환매권 행사를 했어야 되는가? 환매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매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했어 안 했어? 했어야 돼. 환매권 권리를 행사했어야 돼. 그러면 매도자로서 누구한테 넘어갔다가 매수자한테 갔다 다시 되돌아왔던 얘기 행사를 했으니까. 그렇잖아. 그럼 결국 소유권이 넘어갔다 다시 되돌아왔으니까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강조 싶은 것이 뭐냐면 환매권을 행사해서 분명히 되돌아왔어. 소유권이 되돌아왔는데 요 환매권 행사가 징발 재산 정략이나 특별조치법 등 무슨 명칭이냐면 관련 법률. 그래서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원 대상 지역 내 토지의 수용에 따른 바로 환매권 행사에 따른 매수자의 취득. 이때는 자발적이야 강제성이 강한가? 강제성. 징발 재산 정략이나 특별조치법 등 법률이라는 환매권 행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뭐야 여러분? 비과세. 근데 이것이 환매권 행사가 관련 법률 개입 이시 없이 당사자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환매 등기가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일 때는 이거는 법률 개입 이시 없이 당사자 간 매매 계약에 의한 환매권이라는 얘기죠. 이건 지들이 원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하는 거죠. 과세를 하는데 어쨌거나 환매권 행사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표준세율로 과세를 하지 못하고 표준세에서 몇 프로? 2%를 뺀 뭘로? 특례세율로 과세한다. 요거 같이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강조 싶은 건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법률에 의한 경우인지 당사자 간 매매에 따른 행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이때 표준세는 몇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매니까 4%에서 2% 뺀 몇 프로? 2%로 과세하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임시건축물 나왔죠? 임시건축물은 뭐랬죠 여러분? 가건물.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가건물이야. 그래서 임시응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자, 이러한 임시건축물은 가건물이니까 취득세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단 무조건 과세를 안 하면 요 비과세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건 걸어놨어. 어떤 조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저희 가로 열고 닫고 이게 사치성 재산도 무슨 재산이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때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최근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요거 뭐냐면 임시건축물이죠. 자, 임시건축물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1년 초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럼 비과세 요건 충족했나요? 했죠. 자, 그런데 요거를 틀어버리는 거죠. 뭐로? 별장으로 사용한다 그러는 거죠. 별장으로.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별정은 대표적인 무슨 재산이야? 사치성 재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도 중과세율 대상이기 때문에 비과세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다. 그 얘기죠, 여러분. 네, 최근에 요기 시험에 나왔기도 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개수 갈까요? 개수. 자, 여러분, 개수라는 개념은 우리 지방세법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나? 개수는 첫 번째, 건축법상 대수선을 말하거나, 둘째, 뭐죠? 설치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시설물 뭐 하는 거? 수선하는 거. 왜 이러지? 여기 잠깐 어디 보시냐? 개수의 개념이 112. 잠깐 보죠. 112조. 개수 개념 이거 한번 잠깐 보세요. 개수 자체가 뭐냐라고 물어보진 않겠지만 개수는 지방세법의 용어이기 때문에 112조 박스에 있죠. 맨 밑에. 네. 첫째, 건축법상 뭐를 말한다? 대수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말한 대수는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뭐에 포함한다고요? 개수의 범위에 포함한다고요. 개수라고 한다고. 둘째, 설치하는 시설물을 뭐하거나 여러분? 수선하는 거. 셋째, 딸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뭐하는 거 여러분? 수선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고? 개수. 그럼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개수. 그럼 여러분 뇌리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간주취득이 떠올라야 돼. 간주취득. 간주취득하면 여러분 자동으로 또 뭐가 연결돼? 무조건 무슨 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표한다. 간주취득은 무조건 무슨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 이게 띵띵띵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다시 자 115조 개수 갑시다. 그래서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앞에 주택법보다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자, 아파트에 대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액이 얼마 여러분?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 여기까지는 비과세가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만 개수라도 우리 아까 개수의 범위에 포함했던 건축법상 대수선을 밑줄. 건축법상 대수선은 비과세 대상인 개수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것만 봐주세요. 됐어? 그 다음에 그 밖에 비과세 대상이 있죠? 예, 보지 마세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그 밖에 비과세 대상은 신설된 건데 작년에 자동차, 차량을 상속을 받았어.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동차를 상속해 주는데 그 자동차가 뭐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를 상속해 줬어.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해야 되는데? 정리하고 돌아가셔야 하는데 정리를 안 하고 돌아가신 거죠. 이해하시나요? 차를 상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자 거기 나와 있죠. 천재지변이라든지 화재, 교통사고 당으로 이래서 이렇게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를 상속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쓸 수 있는가 쓸 수 없는가? 쓸 수 없는 거. 그러면 그거 상속받은 자동차 취득세 과세하마 과세하지 않으마? 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로만 받으시면 돼요. 자, 취득 시기 가죠. 결론. 취득 시기도 최근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에 개별 문제는 나왔어요, 여러분. 취득 시기가. 그래서 올해는 그냥 별표 하나 정도만. 그런데 저는 여태 강조 싶은 게 뭐냐. 취득세에서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취득 시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취득 유형 우리 외우시고 있죠,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 115쪽 맨 밑에 있는 거. 동그라미 1, 2, 3, 4. 우리 어떻게 외웠죠? 국지외수 공판장. 그래서 국지외수 공판장의 특징이 얘들은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어. 거래 사실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때는 얼른 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러면 요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닌 이외의 유상취득이다. 이외의 유상이다.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면 나머지는 이때는 얼른 간다고 여러분? 계약상이죠. 자, 여러분 다 아시죠? 결론 요거죠. 뭐. 그러면 요거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 매매일 때는 당연히 언제 취득한 거라고 보니까 소유권을 잔금 지급일이죠. 그래서 위아래 똑같죠. 잔금 지급은 그러면 달라지는 건 뭐야 여러분? 사실상이냐 계약상이냐. 그래서 요 사실상은 뭐일 때고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이고 그죠?
이게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상. 그럼 특히 요 계약상으로 가는 이외의 이 유상취득의 대표가 뭐랬어요,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 이거는 꼭 기억하라죠. 왜냐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을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사실상 계약상이라는 글자보다도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의미. 무슨 의미냐? 사실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 본다는 것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관계이시 없이 빨리 받았거나 늦게 받았거나 하여튼 그 사실상 받은 날인데, 지급한 날인데, 계약상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언제나 묻고 묻지 않고 얘는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날에 실제 받았는지를 묻고 묻지 않고 취득한 걸 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 특히 봐야 되는가? 계약상. 예를 들어서 계약상 12월 5일 날이야. 그러면 실제 12월 5일 날에 잔금을 지급했는지 지급하지 않았는지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그날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런데 개인 간의 매매인데 이 개인 간의 매매가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해제가 됐다 그 얘기죠. 해제가 됐다. 해제가 됐다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계약금 다 지급하고 계약서 도장까지 찍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마음이 어떻게 하는가? 틀어지는 거죠. 잔금 지급하기 전에. 그래서 중도 해제됐죠. 그럼 중도 해제가 됐으니까 사실상 취득을 했어? 못했어? 못했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언제? 계약서에 적힌 날에 취득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취득을 못했어도 취득을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 중도 해제가 됐다는 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입증하라. 첫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에 의하여 법정 서류에서 입증하라. 법정 서류를 입증하라. 둘째, 무조건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 기한까지. 그래서 며칠 이내? 60일 이내. 요 계약상 잔금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입증하라는 얘기죠. 중도됐다. 그러면 입증을 하면 증명을 하면은 이때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취득으로 안 본다 해서 취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여러분 다음 페이지 116조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여러분 116조 양가로 2번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 두째 절 단서 보죠.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자 제일 중요한 조건 뭐가 되어 있지 않아야 돼? 등기 등록이 하지 아니하고죠.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는 요거를 등기 등록을 하고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건 여기를 빼먹었네. 뭐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대해 등기나 등록이 되었어야 돼? 안 됐어야 돼? 안 됐어야죠. 우리 세법은 무조건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면 취득을 보기 때문에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법정 서류에. 세 번째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에.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증명일 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게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 2, 3, 4 법정 서류죠. 동그라미 1, 2, 3, 4 이하에서 계약이 어떻게 됐다? 해제됐다. 라는 걸 입증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또 나온다면 자 봐요. 잠깐 여기 보세요. 이미 등기 등록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걸 이미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또 갖고 장난치지는 않을까? 그러면 이걸 또 내고자 할 때는 결국 출전에 뭘 건들 수밖에 없냐? 법정 서류 건들 수밖에 없죠. 법정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여러분 거기 보시면 법정 서류 몇 가지 나왔어요? 4가지 나왔죠. 그럼 뭐 하나 더 맞추면 오손지 되는 거죠. 그러면 첫째 보죠. 뭐가 있죠? 법정 서류? 화해 또 인락. 화해 인락.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공정 증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여러분? 계약 해제 환세. 세 번째 그러고 네 번째가 바로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따라서 신고했던 것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해 준 해제 서류죠. 예. 요 4가지 법정 서류죠. 그러면 여러분 화해 조서, 인락 조서, 공정 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서 이 4가지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걸로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렇게 했죠.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취득세 과표 결정할 때.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사실상 취득 가격 정하는 판결문에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 제외죠. 그거하고 좀 소리가 비슷하죠.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인데 여기는 뭐야?
화해, 인나, 공정증서죠. 그러면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법정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로서 여러분 하나 적어놓으세요. 뭐 있죠, 여러분? 검인계약서. 검인계약서. 그 다음에 뭐 요거 말고 나올 수 있는 게 뭐 포기, 자백간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법정 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 검인계약서 이게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래서 검인계약서는 법정 서류도 아니다. 자, 이거에서 며칠이네 여러분? 60일 이내, 다 60일 이내죠. 그 60일은 뭐를 말한다, 여러분? 신고 기한 이내에 입증한다. 왜냐면 취득세 신고하기 전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연부취득.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연부취득. 그래서 연부취득은 결론. 대금을 일시에 완납할 수 없어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되 몇 년에 걸쳐서 여러분? 2년. 그러니까 얘는 잔금 지급일이 몇 년 후에 오는가? 2년 이후에 도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무슨 취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연부취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년 후에 도래가 되는 이날까지 기다려, 못 기다려? 못 기다리죠, 못 기다려. 그래서 연부취득은 따로 하겠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매해 사실상 뭐죠, 여러분? 동그라미 연부금. 다시 한번 여러분, 연부취득이 나면 반드시 연부금이 나와야 돼. 연부금을 출제는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다? 잔금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결론. 연부취득일 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뭐라고 여러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래요. 연부금. 그 연부금을 출제는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잔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체킹하는 습관 들이셔놓고요. 자, 무상취득 갑시다. 무상. 이제는 대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잔금이라든지 연부금이라는 게 없는 무상취득이죠. 그래서 일단 따로 시간이 필요한데, 자, 기본적으로 상속은 언제고 여러분? 상속 개실이죠. 증여는 증여 계약이라. 특히 증여 잘 봐야 돼. 그래서 증여 받은 날이 하나, 증여는 뭐야? 증여 계약일. 그래서 증여 계약서를 썼는데 그 다음날 술 깬 거죠. 왜냐면 원래 증여 계약서 써서 술 먹이고 찍게 해야 된단 말이야. 제정신은 넘겨 안 넘겨? 안 넘겨요. 그래서 술을 그냥 띠리리 그냥 빨간 조명 켜놓고 술 한잔 하고 도장 찍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날 술 깬 거죠. 그래, 내가 어제 뭐 도장 찍었는데 갖고 와봐. 그래 보니까 무슨 계약서요? 증여계약서죠. 증여해, 안 해? 안 해. 해제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똑같아. 증여계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중도 해제했다. 근데 우리는 증여는 언제 무조건 취득한 걸 보니까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니까 중간에 해제가 됐어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좋다. 그 증여계약이 중도 해제가 됐다는 거 어떡하라? 입증하라. 그 입증 첫 번째 조건 뭐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 아직 넘어갔어야 돼, 안 넘어갔어야 돼? 안 넘어갔어야 되는 거죠. 등기 등록이 안 됐어요. 둘째, 법정 서류죠. 근데 증여일 때는 법정 서류가 4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여러분? 3가지. 우리 여기서 봤던 네 번째, 뭐? 그렇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해제 신고 확인서가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애초에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증여일 때는 서류가 몇 가지다? 법정 서류가 3가지죠. 자, 그거를 역시 며칠 이내? 60일 내 신고 견해 입증하면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잖아요.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117쪽에 보시면 원시 취득 있죠? 자,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죠. 예, 재작년 시험 나왔을 때 바로 여기서 물어봤는데. 자, 일단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을 건축했다.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사용승인서 교부 1, 즉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이죠. 자, 우리 책에는 이게 지금 개정되어 있지가, 개정이 안 됐는데 개정된 걸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바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네.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할 때는 사용승인서 교부 1. 다만 우리 사용승인서 교부 1을 내주는 날로 이렇게 한글로 풀었을 뿐이죠. 그래서 원칙은 사용승인서 교부 1이죠. 내주는 날. 다만 거기 또 붙었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도 전에 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또는
사실상 먼저 뭐 했다? 사용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무조건 빠른 날 있죠, 뭐. 그 다음에 거기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 경우, 이때 이게 뭐죠,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이죠. 무허가 건축물은 바로 사용승인서 교부란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때는 어디로 가는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이죠. 그리고 이와 사실상 사용일 둘 중에 어떤 날? 역시 빠른 날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건축법은 물론이지만 거기 도시개발법도 있죠. 근데 그게 구분이 원래는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건축한 주택을 환기 처분해서 취득했다. 그래도 일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안 바뀌었어. 그래서 구분하셔야 된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뭐에서 취득하면 환기 처분이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은 무슨 방식이야? 환기 방식. 그래서 환기 처분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그대로 끌고 오면 돼요. 환기 처분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요 환기 처분을 그대로 끌고 와서 어디로 간다 그러면 환기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만 이제 확인하면 돼. 공고일의 다음 날만. next day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 환기 처분을 취득했다는 말은 주어질까? 그럼 그냥 환기 처분 공고일에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은? 다음 날. 역시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출제는 요 다음 날을 가지고 건드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어울리는 게 뭐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이죠. 주택재개발사업. 자, 이러한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재개발 사업 등에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을, 자, 여기는 뭐죠, 여러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서 취득했다. 그러면 여러분 끌고 오면 되죠, 뭐, 이거. 그냥 끌고 오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뭐예요, 여러분? 역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 싶은 거는 요거 끌고 와서 소유권 이전 고시 끌고 오고 그냥 여러분 뭐 찾으면 된다고? 다음 날. 그래서 우리 지금 책에는 요게 하나로 묶여 있어, 지금 요게. 원래 따로따로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겠다고 개정하겠다고 그랬는데 개정이 안 됐어. 개정이 안 됐어. 그래서 그 양가로 1번을 몇 개로? 3개로 구분해야 된다고 그래요. 3개. 이해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은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주택법상 누가?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뭐 여러분? 비조합원용 토지는 언제 취득한 거를 볼 거냐?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주택법에 따라서 자, 여기는 뭐죠, 여러분? 사용 검사를 받은 날이야.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얘는 다음 날이 없어. 유일하게 다음 날이 없어. 그래서 이거 시비 걸 거다 그랬더니 그들은 요 다음 날 갖고 실제 시험에서 시비 거는 거죠. 자,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자, 그러면 이때 재건축조합은 역시 재개발사업과 함께 무슨 법이야, 여러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가는 거죠, 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그 공법 시간에 배우셨던 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법 이런 거는 다 올라가는데 여러분 다음 날인데 유일하게 주택법상 주택조합일 때는 다음 날이 있고 없고 올라간다고 여러분 사용 검사를 받은 날. 그래서 여기는 글자 그대로 뭐가 없다고 여러분 다음 날이 없어. 그때 결국 출전 이거 갖고 장난치잖아. 됐어 여러분이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요것만 좀 우리 책에는 요게 이렇게 양간으로 1번으로 묶여 있지만 구분해달라는 거. 그래서 한번 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보다도 개정이 안 됐어. 이렇게 찢어놓기 바랍니다. 넘어가죠. 자, 117쪽 맨 밑에 토지는 일반적으로 유상취득인데 여기는 지금 뭐죠, 여러분? 매립이나 간척으로 취득했죠? 여기서 매립이나 간척은 무슨 취득이야? 원시취득.
예, 그런데 어디로 간다 여러분? 공사중공 인가일이죠. 물론 인가 전에 사용 승낙 허가 받았다. 사실상 사용했다. 그럼 그날로 가면 되는 거죠 뭐. 자 118조 여러분. 간주 취득가요. 자 간주 취득일 때는 지목 변경만 보시면 돼요. 1번은 안 보셔도 돼요. 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어떤 날이죠 여러분? 빠른 날이죠. 빠른 날. 다만 토지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사용했다. 그럼 그때는 어떤 날이라면 사실상 사용일이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 나간 프린트 봤나요 여러분? 14번 풀었나? 지난주 나간 거? 안 풀었죠? 예, 이거 확인합시다. 지난주 나간 프린트. 또 어디 있는지 모르죠? 예, 우리는 맨날 그러면 프린트 나가면 어디 갖다 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 설마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죠? 이거 화장실에서 사용하면 이거 잉크 묻는다. 잉크 묻으면 안 지워져. 자, 1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29에 나왔었고 작년. 자, 14번 일단 보죠. 이건 29의 문제인데 1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때 매도자 매수자 취득 이때 환매권 행사죠. 근데 이거는 지금 관련 법률 개입 이시 없이 예, 이때는 요거는 사실상 형식상 취득이니까 비과세 대상에서는 어떻게 하지만 제외하지만 무슨 세율 정하죠? 특례세율 표준세에서 몇 프로? 2% 뺀 거죠. 사실상 물어보기는 이건 비과세를 물어봤지만 위에다 줘서 특례세율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 예, 그거 지금 구분하는 문제와 똑같아요. 자, 2번 역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과 그 부속토지 취득도 역시 과세를 하죠. 비과세 대상은 아니죠. 다만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 2% 빼는 거죠. 3번 공유권의 분할이라든지 부동산 시일 권리자,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역시 이것도 비과세 대상은 아니고 과세는데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세로 과세한다고 역시 2% 뺀 세로 과세하죠. 자, 4번 민법 제834조 839조 2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역시 이것도 표준세에서 2% 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 2, 3, 4 묶으시고요. 1, 2, 3, 4 묶으시고 다 뭐죠 여러분? 표준세에서 2% 뺀 세로 과세는 형식적 취득 등인 거죠. 근데 5번 영리법인이 임시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 그럼 임시건축물이고 1년 초과하지 않았죠? 비과세 요건 충족해서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비과세. 그래서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책 어디 보시냐면은 159조 잠깐 올까요? 159조. 문제 9번 하나 보죠. 159쪽의 문제 9번. 자, 지방세법상 신탁으로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에 병행되는 것으로 인한 신탁 재산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었죠. 자, 그러면 기업 위탁자부터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여러분? 수탁자. 그러면 탁자가 아니라 왔다 갔다 때는 뭐예요, 여러분? 비과세죠. 동그라미 표시하면 되겠죠, 뭐. 자, 그 다음에 니은 신탁의 이제 종료로서 수탁자부터 누구한테 들어왔죠, 여러분? 위탁자에게 들어왔죠. 역시 누구간에 왔다 갔다 하죠? 탁자간. 역시 뭐죠, 여러분? 비과세죠. 디귿.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했답니다. 역시 누구간에 간가? 탁자간에. 그럼 역시 뭐야, 여러분? 비과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다 뭐죠? 비과세죠. 근데 리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같은 이때는 비과세 대상 신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거죠. 이거 주택법상 주택조합, 정비법상 재건축조합,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조합과 누구 간에 조합원 간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조합 등이 취득하는 뭐 비조합원용 토지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요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과세가 되는 건 몇 번밖에 없어. 리을. 이거 하나만 과세고 기역, 니은, 디귿은 뭐야 여러분? 비과세. 근데 지금 비과세를 물어봤어? 과세를 물어봤어? 과세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문제 잘 풀고도 순간적으로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그걸 확인 못하고 답을 잘못 고르는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몇 개야? 한 개, 리을. 따라서 답은 몇 번이야, 여러분? 2번이 되죠. 비과세 되는 경우를 물어봤으면 몇 개가 되는가? 3개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거기 10번 계속해서 보죠. 이제 요거는 취득식이죠, 10번부터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밑줄 사실상 잔금질 19회 때 기출문제지만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죠.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식으로 보는 경우로 틀린 거 물었죠.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 우리는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국지회수 공판장 이거 뭐 외우고 계신 거죠. 이게 뭐냐고 설마 지금 물어보진 않겠지.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창문 열고 밀어버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제 5월이야 벌써. 이제는 여러분 가정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5월 달에 가정 지키고 있으면 안 돼. 집 나와야 돼. 집 나와서 고시원이나 독서실이랑 학원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지금 가정 지키다 가정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 지금 가정 지키다가 10월 말에 가정에서 쫓겨난다고 떨어지면 지금 일단 나오고 10월 말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가? 예. 정말에 여러분 5월이야 5월 이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독하게 맘먹고 공부해야 돼. 결국 이제 5, 6, 7, 8, 9, 5개월. 그죠? 10월 달은 마지막 정리고 그때도 계속 진도 나가겠다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고. 그 5개월은 정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서 공부하셔서 붙겠다 그러면 마음을 자꾸 다지고 독려하고 해야 돼. 그냥 분위기 휩쓸고 그냥 5월달 가정에 다 해갖고 그냥 분위기 휩쓸리면 그냥 죽는 수가 있어. 가정 지키다 가정에서 쫓겨난다. 정말입니다. 5월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10번 확인합시다. 국지회수 공판장 찾으면 되겠죠? 자, 근데 1번 화해조서가 나왔네. 아, 이거죠. 판이 뭐죠? 판결문. 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을 말하는데 다만 우리 4가지 외우랬죠? 화해, 포기, 인나, 자백한지는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하죠. 그래서 바로 1번이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 보는 경우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아깝이 1번이 답이죠. 2번은 뭐죠, 여러분? 그 유명한 외수. 3번 법인이 작성한 법인 장부, 장이죠. 4번 국지회수 공할 때 공매죠. 그 다음에 5번 국지가 나왔죠.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 1, 2, 3, 4, 5에 공통점이 하나 있네? 빨리 봐요. 1, 2, 3, 4에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유상이란 말이 다 들어갔죠. 굳이 유상이란 말을 왜 다 집어넣은가? 왜냐면 국지외수 공판장이라 하더라도 무상취득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 제외되죠. 그러니까 그 무상일 때는 제외되지 않냐라는 걸 시비를 못 걸게 하기 위해서 다 유상이란 말을 다 집어넣었던 거야. 이해하셨어요? 예, 출전들 문제를 만들 때 가능하면 수험생들의 뭐를 제기 못하게 이의를 제기를 못하게 문제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조건이 자꾸 복잡해져. 그러니까 무조건 이의 제기가 물론 당사자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게 자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 11번 갑시다. 저는 만약에 취득 시기가 또 나온다면 11번이 이제 가장 유사한 형태가 아닐까 합니다. 11번이.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죠. 옳지 않은 것. 옛날 초청에 있는데 1번 개인간 밑줄 개인간. 개인간이란 말은 왜 한가? 개인간 유상승계 취득할 때 개인간이란 말 왜 한가? 국지회수 공판장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 얘기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1년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사실상이야 계약상이야? 계약상이죠. 뭐. 근데 거기 하나가 더 붙었네? 뭐가? 등기일. 2개 붙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되냐? 빠른 날이죠 뭐. 자 2번 토지의 뭐야 여러분?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그러면 토지 지목 변경 거기 나온 것처럼 뭐 변경일 그래서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몇 개 나왔네? 2개. 그럼 우리는 얼른 붙어주면 돼? 빠른 날로 붙어주면 되는 거죠 뭐. 별거 있어. 자 3번 연부 취득으로서 면세점 적용 대상이 아니대. 그러면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걸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면세점 적용은 뭐야 여러분?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인 걸 말이죠.
그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연부취득 과세 대상을 보라는 얘기죠. 그럼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연부금 지급일. 맞나요? 예. 자, 4번. 관련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미처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때 국지회수 공판장이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계약상이죠. 근데 여기는 뭘로 바꿨어? 사실상으로 바꿨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증여 등에 의한 무상증계치다. 그때는 언제 여러분? 계약일이 되는 거죠. 계약일. 네. 자 12번 요게 28회 재장에 나왔던 거죠. 자 1번 무슨 취득이 여러분? 연부취득. 단 취득가액 총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인 거 밑줄. 이거 봐. 면세점 대상에서 면세점 대상 어떻게 한 거고? 제외.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거죠. 자 이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근데 그 전에 먼저 뭐 하면 등기 등록하면 빠른 어디로 가면 돼? 등기 등록일로 가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예. 자, 2번. 관계 법령에 따라 자 뭐죠 여러분? 여기는 매립이나 간척이라는 토지를 원시 취득했대. 그러면 뭐가 나서? 공사, 준공, 인가일. 근데 그 전에 먼저 뭐 했대? 사실상 사용했대. 그럼 빠른 날로 어디 가면 돼? 사실상 사용일로 가면 되는 거죠? 예. 뭐 별거 있어? 예. 자, 3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부터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아, 이거네, 여러분. 주택법상 주택조합에서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가면 돼? 사용 검사를 받은 날이죠. 자, 그래서 거기 밑줄. 사용 검사를 받은 날. 맞네. 자,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뭐야? 비조합용 토지죠? 재건축 조합이죠. 그럼 언제 여러분?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이죠. 그런데 뭘 빼먹었네? 다음 날을 빼먹었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뭐 내용 자체가 중요해서 답이 된 게 아니라 뭘 빼먹은 거야 지금. 다음날 빼먹어서 답이다. 그게 틀렸다 이거야. 참내 다음날에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다음날 빼놓고 답이다 그러냐 이 스큐야. 자 5번. 토지 이 지목병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보상 변경 2개 나왔어. 우린 고마워 2개 이상 나오면 그냥 그죠? 빠른 날. 아씨 올해 또 이것만 나와라 그냥. 다만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먼저 뭐 했대 여러분? 사용한 부분이 있다. 그거 어디로 가면 돼? 사용일. 요 정도 문제는 여러분 그냥 정말 껌 씹으시면서 그냥 하면서 그냥 훅 찍어줘야죠. 됐어요 요 정도. 자 과표 갑시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실은 예전에 이런 문제가만 나왔어요. 14회 이전만 해도 여러분 14회 이전만 해도 정말 세법은 여러분한테 제가 간곡하게 부탁해서 20문제 다 맞히지 말아달라고. 다 맞히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근데 지금 하나라도 맞춰라 인간아 그래. 자 119쪽 갑시다. 과세표준. 자 뭐 일반적인 과세표준 역시 이거는 시험 출제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폼에선 잡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확인합시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밑줄 뭐죠? 취득 당시의 가액이죠. 다만 이게 일반적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일 때는 연부취득일 때 연부취득이죠. 이때는 어떤 금액을 과표하라고 여러분? 밑줄 연부금액. 이때 연부금액이라면 가치와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당연히 어떻게 하라고요? 포함하라. 아니 계약금은 당연히 포함하는 거지 뭐 취득가격에. 매매 계약서 써서 뭘 걸어? 계약금 걸잖아. 그럼 계약금 취득가격에 포함되는가 제외되는가? 포함해야 되는 거죠 뭘. 자 근데 문제는 이때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취득 당시의 가액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때 이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뭐 원칙이 있고 뭐가 있고 예외가 있고 뭐가 있다 여러분? 특례가 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정리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분은 아직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보시면 됐죠.
원칙.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뭐한 가액 이러면 신고한 가액 밑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표하라는 얘기야. 이게 원칙이야. 나 얼마 주고 샀어라고 신고한 가액을 과표하라는 얘기죠. 근데 2번. 그러한 신고를 했다, 신고를 안 했다. 안 했다. 그게 양가로 1번이죠. 그래서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는 게 땡땡. 이거 뭐랬어요, 여러분? 무신고. 양가로 2번. 신고는 했는데 신고가액이 시가표보다 어떤 경우? 적은 경우 땡땡. 무슨 신고? 과소신고. 요 두 가지가 바로 시가편액을 적용하는 사유죠. 그래서 이렇게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할 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고 여러분? 시가편액이죠. 그런데 3번 특례가 있죠.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 그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이 바로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뭐야 여러분? 1, 2, 3, 4, 5. 그 유명한 뭐야 여러분? 국지회수 공판장가. 자,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여기는 뭐가 들어오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게 들어오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좀 정리합시다. 일단 이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다. 그럼 다시 앞장으로 갑시다. 과표를 뭘로 하라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근데 이 사실상 취득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앞에 이런 말 있죠.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이게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이죠. 사실상 취득가격은 가장 중요한 특징. 얘는 뭐죠 여러분? 시가표준액의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다만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밑줄 여러분 쳐져 있죠. 증여 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밑줄 하나 쳐져 있죠. 무상취득이죠.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 여기 밑줄 특수관계인가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 그래서 두 가지 취득이죠. 무상취득 하나 부당행위 계산 규정에 따른 취득 하나. 이 두 가지일 때는 국지회수 공판장이라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 동그라미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가로 1, 2, 3, 4 쭉 나는 거죠. 특히 판결문에서 여러분 거기 단서 놓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단서, 화해, 포기, 인나, 자백 간주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정하는 판결문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넘어갔죠. 그 다음에 5번, 4번 공매, 5번 뭐 나왔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에 따른 뭐가 이루어져서 검증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꼭 정리할 게 하나 있죠. 자, 그래서 요 한꺼번에 정리하면은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국지회수 공판장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 그다음에 셋째가 바로 이외의 모든 유상거래죠. 특히 이거 주로 누구 간의 거래에서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였죠. 그러면 일단은 이 취득 유형에 따라서 일단은 뭐가 달라지죠 여러분? 취득 시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국지회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올라간 거죠. 우리 지금 사실상이죠. 사실상 잔금 지급으로 갔죠. 그리고 여기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때는 올라간 죠 여러분? 계약상으로 가죠. 계약상. 그런데 과세 표준을 구할 때는 국지회수 공판장은 물론이지만 모두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져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개인 간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신고한 가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 무슨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은 취득 시기를 물어보면 올라가지만 계약상으로 가지만 뭘 물어볼 때는 과표를 물어볼 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간다. 지금 요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즉 국지회수 공판장은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지만 사실상으로 가고 있지만 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취득 시기와 과표가 다르다는 거. 여기는 뭐고? 계약상. 여기는
사실상 요거 꼭 구분하셔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신고한 가격이 과표가 되면 얘는 항상 뭐와 비교 대상이 돼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이 돼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 과표가 된다라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신고한 가격은 과세관청이 정한 뭐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죠. 예, 요거 꼭 한꺼번에 좀 정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야 좀 덜 헷갈릴 것 같아.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거기 120쪽에 나와 있는 거죠. 박스. 네. 그래서 거기 박스 과세 표준의 구분과 적용 순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교가 중요한 거죠. 즉 사실상 취득 가격은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과표가 뭐가 되죠?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죠. 그런데 신고한 가격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이때는 과표가 뭐가 되는가? 시가 표준액.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전통적인 오리지널 출제 대상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공매, 경매 참가를 해서 경락을 받은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어떻게 돼? 적대. 그래도 과표는 뭐가 되는가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야? 경락가격이야? 경락가격이죠. 왜? 국지회수 공판장이니까. 국지회수 공판장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121쪽에 4번 부동산을 취득가치는 권리 특례 나왔죠? 자, 일단 요거는 부동산을 취득가치는 권리 밑줄 치시고 이게 구체적으로 뭐라 했죠, 여러분? 분양권, 당첨권, 입주권을 말한다 했죠? 121조. 자, 아파트 당첨권을 내가 당첨됐으면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저도 위례 신도시에 신청했다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둔촌 재건축 저거를 일반 분양을 신청할까 한데 지금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너무 비싸. 네, 너무 택도 없이 비싸갖고요. 지금 여기 뭐 한 달 전이 안 됐죠. 뭐 여기 지금 강동구 이제 최대 올해 뭐 이제 공급 물량 엄청 나온다 그러죠. 상일동 뭐 명일동 뭐 그쪽이 뭐 계속 대규모 공급단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예, 역전세가 이제 일어날 것이고 뭐 이제 그런 또 안 좋은 현상이 났죠. 어차피 공급이면 물량이 과잉 공급될 가능성인데 자, 저 재건축을 피를 주면서까지 또는 딱지를 살 거냐 아니면 일반 분양 신청할 거냐 저는 다 비관적인데 예, 저희 집사람은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싫어 그랬어. 저는 가려면 강남으로 가고 싶어요. 양재동 쪽이나 이런데 저렇게 좀 저는 단독주택이 좋은데 저 집사람 누구 잡을 일이 있냐고 자꾸 그러네요. 어차피 있는 거 잡아야죠. 그래서 저는 양재동 그쪽에 이렇게 좀 뭐 단독주택 같은 거 하나 좀 저는 거기서 사고 싶은데 뭐 우리가 거주 목적이면 꼭 집값이 올라가야 된다는 건 필요는 되게까지 꼭 추가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살기 편하면 좋은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별로 뭐. 자,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을 내가 당첨됐으면 좋은데 당첨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래서 그거를 밑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 취득자를 말하는 거죠. 딱지 돈 주고 샀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파트 입주한 거야. 아파트를 입주를 했는데 문제는 자, 밑줄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계액 이걸 우리 뭐라 그러고 실제 지출 금액이라 하고 이것이 최초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도 자, 그 밑에 뭐야? 동그라미 낮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로 딱지 돈 주고 사서 아파트 어떻게 한가? 입주한 거죠. 그래서 이때 입주를 하기 위해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결론이 이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제 지출 금액이 딱지 돈 주고 사서 예, 그 아파트를 입주할 때 들어간 돈이 그 최초 뭐 분양 가격이나 뭐 공급 가격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낮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 과표 뭐로 할 거냐 그입니다. 실제 지출 금액을 할 거냐, 최초 분양 공급 가격을 할 거냐 그 얘기야. 설사 실제 지출 금액이 어떻게 해도 낮아도. 그럼 예를 들어서 최초 아파트 분양 공급 가격은 10억이었어. 요즘은 후딱 하면 10억 넘어가죠 이제. 아 무섭습니다 여러분. 집 사는데 10억 주고 살아? 차라리 서울역 가는 게 더 낫겠다. 이씨. 서울역은 뭐 1층, 2층, 3층 뭐 내 골라서 써? 화장실에 뭐 전기요금 공과금 내 안 내? 안 내요. 참네. 그래서 최초 분양 가격, 공급 가격 얼마인데? 10억인데 문제는 요걸 위해서 실제 지출한 금액은 8억이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과표는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야 이때. 10억을 해야 되느냐 8억으로 해야 되느냐 그 얘기야. 그럼 결론. 의미는 뭐야 여러분? 실제 지출 금액 얼마? 8억 원을 과표로 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물론 12억 원이 줄수. 분양 가격은 얼마인데? 10억인데 요거는 뭘 준가? P를 준 거죠. 그럼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 P죠. 즉 요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 여러분? 미분야. 미분야. 그래서 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실제 지출 금액과 최초 분양 가격, 공급 가격이 다르면은 무조건 뭘로 가라?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제 지출 금액이라는 자. 그럼 그전 실무에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실제 지출 금액이 적어도 그다음 맨 처음에는 최초 분양 가격을 과표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얼마 줘도 8억을 줘도 10억 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문제점 발생해서 이거를 확실히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 지출 금액과 최초 분양 공급 가격을 비교하면 그냥 결론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실제 지출 금액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거기 나왔죠. 낮은 경우는 부동산 취득자의 무슨 금액?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라. 그래서 결론 실제 지출 금액을 뭐로 하라? 과표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조금 쉬죠. 예, 쉬었다 갑시다. 10분 쉬죠.